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타고난 도시의 남자인 저지만 가끔 이 회색 도시의 척척한 풍경에 가슴이 콱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모든 걸 잊고 짙푸른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도심 속 자연의 파수꾼 이명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니라 네. 자연의 파수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네, 도심 속의 자연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푸르름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푸르름을 만드십니까? 네. 뭐 녹색 어머니입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준비하신 네. 화면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비닐하우스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 목재를 작업하는 능숙한 손길. 항상 이 자리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식물에 대한 유창한 설명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도심 속 녹지를 꿈꾼다. 비닐하우스 안 은밀한 공간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인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만드는 조경회사. 푸른 자연을 도시에 심고 있습니다. 햇볕이 통하는 그런 장소에 식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뭐 목재라든지 장비들 이런 것들 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우스를 지었죠. 조금 더 보여지는 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넣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산책로 쪽이 너무 좀 빈 공간이 많으니까 동적이라서 동적인 면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옥상 정원에서 도심 텃밭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공간 안에 자연을 담아내야 하는 조경예술. 때문에 꼼꼼한 사전회의는 필수겠죠? 옥상 조경 의뢰가 왔는데 디자인을 좀 바꾸는 것과 또 이제 나무도 요즘 이제 계절별로 계속 바뀌니까 나무에 대한 어떤 수종 뭐 이런 것들 상의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통해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분주해 보이는 이명주 대표,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최근에 옥상 정원을 해드린 데가 있는데 이제 식물이 잘 자라는지 확인도 하고 또 전지하거나 관리하는 요령도 좀 알려드리러 갑니다. 녹색 자연으로 다시 태어난 옥상. 하지만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몸통은 계속 두꺼워지고 얘는 계속 같은 키에 자라는 거니까 해마다 항상 이 자리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옥상 정원 관리 노하우부터 고객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는 게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참 한번 해보도록 권하고 싶네요. 도시인에게 건강한 여유를 선사해주는 녹색 도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겠죠? 모든 사람들이 제 정원을 보고 행복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이 조경이군요. 네. 한마디로 뭐 도심의 어떤 그 마당을 만드는 그런 사업. 네. 나무를 살려내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네. 심고. 네. 그리고 죽은 나무도 살려내시고. 그렇죠. 예. 전문가니까. 네? 전문가니까. 전문가십니까? 네.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길래 전문가라고 당당하게 네. 얘기를 하시나요? 11년 차 됐습니다. 11년이면 뭐 전문가시죠. 네. 원래부터 전공이 조경이셨어요? 아니요. 제가 뭐 디자인을 하거나 조경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네. 워낙 제가 시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항상 그 자연 속에서 머물고 자연을 좋아하고 네. 그게 제 이제 감성으로 좀 표현이 돼서 그게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11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간의 창업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네. 지금부터 이명주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생과일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다른 거는 못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런 중에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제가 이제 조경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딱 300만 원만 갖고 이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1인 5역, 뭐 10역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그 다짐을 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조경 전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1년 차 이제 됐고요. 제가 임영주 조경 주식회사 임영주 조경 대표 임영주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고향이 사실은 이제 충청도 청주입니다. 그래서 뭐 시골 소녀로 그렇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지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도심으로 나오고 아파트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삭막한 콘크리트 속 안에서 제가 지낸다는 게 상당히 저는 힘들더라고요. 땅도 안 보이고 바깥에 어떤 나무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 답답함 속에 제가 그 일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한 좀 스트레스였고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제가 아는 분이 일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쪽에서 실내 조경이 이렇게 유행을 한다. 근데 네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좀 그거를 배워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점토라든지 뭐 비즈공예, 뭐 꽃접기, 뭐 그림 그리기 이렇게 잡다한 손재주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런 것들의 어떤 집합체가 어떤 조경이라는 거하고 또 매칭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분당에서 이제 작은 커피숍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같이 이렇게 생과일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게 과일을 다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그거를 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새벽에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면 거의 뭐 새벽 1~2시 이렇게 되고 과일을 또 매일 까다 보니까 이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칼집이 계속 나니까 거의 뭐 도마처럼 손에 칼집이 그렇게 항상 잡혀 있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다른 거는 못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 일 말고는 정말 내가 재능이 없을까? 이제 그런 사실은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지인의 소개로 제가 이제 조경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일을 하기로 해서 창업 비용이랄까 한 300만 원 정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생각하면 엄두도 안 나는 금액인데 그때 이제 수강료 배우는 비용이 100만 원이었고 조그만 한 4평짜리 창고 얻는 게 100만 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하는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300만 원만 갖고 이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노동이더라고요. 이 자연 뭐 예쁘고 예술을 떠나서 완전 다 전체가 노동이었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1인 5역 뭐 10역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항상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전화로 상담하면서 디자인도 잡아야죠. 또 물건도 구입을 해야지. 또 거기에 또 저녁 늦게까지 이제 시공을 하고 나면 거의 사무실에 돌아오면 9시 뭐 10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일을 위해서 다시 그 짐을 또 다 풀고 그러면 그 10시가 퇴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사무실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시간부터 내가 낮에 전화 받았던 것들의 어떤 견적을 내고 디자인을 잡고 또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항상 사진을 제가 직접 다 찍어서 사진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답글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매일이 퇴근할 뭐 시간이 12시를 뭐 항상 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새벽에 피곤하니까 화장실에서 잠깐 쉬어야지 이렇게 기대해 있었는데 사실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남의 집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으니까 주인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이동식 틀 같은 박스를 만들고 작업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기절하듯이 박스에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직원이 이제 이렇게 일하고 와서 보니까 이 관 속에 사람이 누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이제 깨워서 제가 또 이제 상당히 저도 사실은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뭐 고생을 하는 모습이 저도 나름대로 또 이제 속상한 부분도 좀 있기는 했었고요.
집에 가면 또 사실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아내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이제 많이 그렇게 밀려 있었고 내가 정작 이 꽃, 나무, 뭐 들판, 물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일은 시작은 했지만 그때그때가 다 위기고 좀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그 다짐을 했죠. 내가 어차피 이왕 이렇게 시간을 내고 뭔가 하려고 나왔으면 이거 제대로 하자. 내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뭐 남편한테든 자식한테든 사실은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파트를 많이 짓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항상 찾아가서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층수를 다 계산해서 몇 호 입주한 거 체크해서 그 집 앞에만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만 보니까 아래층에 이렇게 놓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버려지고. 그렇게 해서 1대1 이렇게 전국 뭐 거의 서울 경기권을 또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배웠던 수강생분들이 계신데 그 수강생분들은 이제 전국에서 배우러 오다 보니까 뭐 대구, 경기도, 부산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회도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금액을 제대로 받고 한다면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최저 가격으로 그냥 차비만 나올 정도로 해서 제가 또 운전도 좋아하고 하니까 전국을 거의 원가로 그냥 일당만 몇만 원 정도만 받고 제가 다 이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멀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시공 능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다양하게 꾸미고 여러 가지를 꾸미고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막 발달을 할 때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이제 그 조경도 신청할 정도의 그런 그 수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운이라고 할까요? 그 제가 홈페이지가 예쁘게 꾸며지면서 그 방송 쪽에서 이제 몇 번의 어떤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강을 하겠다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거 배울 수 있냐. 그래서 수강이나 지점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실내 조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지식이지만 내가 아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강이나 이제 공사가 시작됐었고요. 전화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서 공사 의뢰가 오다 보니까 지방 분들은 사실은 얼굴을 안 본 상태로 뭐 몇백만 원짜리 공사 이렇게 몇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전국을 직접 운전하고 다 다녔어요. 사실 저는 그 땅끝마을 해남까지도 운전을 하고 가고 지금도 부산 견적 오면 직접 갑니다. 왜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고 사람을 사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모든 영업의 기본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정집을 가거나 그러면 저는 저도 주부니까 어떤 주부의 입장으로 그 뭐 말투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한다든가 또 그냥 막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과일 주세요 이렇게 좀 이제 편안하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고 그 애들 같은 그런 말투나 그런 행동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좀 뭐 예쁘게 좀 어떤 순수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디자인을 잡기 시작을 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은 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 엄마 아버지다 생각을 하고 이제 호칭도 항상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 뭐 템포라든지 뭐 그 느린 말투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내가 손자처럼 뭐 딸처럼 이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대하면서 그 신뢰가 더욱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물건을 뭐 판매를 하든 어떤 것을 내가 그 추천을 하든 간에 사람의 그 마음을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소통이 되거나 알게 되는 거,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또 그리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그 칭찬을 먼저 항상 했어요. 일부러 좋은 모습을 찾아서 이렇게 칭찬을 해서 그분들하고 나하고 어떤 기분 좋은 그 소통을 좀 하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사람의 그 달란트, 자기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그 달란트에 대한 거를 사실 모르고 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사실 나에 대해서 내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은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죠.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금전적으로든 그 닥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참고 잘 가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안 가봤고 의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직접 도전해보고 해본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사람답게 살자. 저는 사실 상당히 그 말을 자주 되뇌이는 편인데 제가 사실 뭐 개미나 뭐 하루살이나 애벌레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고 조경을 또 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제대로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답게 살자라는 그런 멘트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 뭐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네, 사실 제 얘기를 남 앞에서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데 네. 상당히 저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좀 뿌듯하네요. 네네. 창업을 했을 당시에는 조경이라는 어떤 분야가 뭐 지인의 권유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생소했죠, 굉장히. 그렇죠. 아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그 단어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가장 그 조경이라는 이 생소한 분야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 식물 이름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떡갈나무하고 고무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시킨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떡갈잎 고무나무라는 건데 예.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적으신다고 해서 네. 떡갈잎 고무나무입니다 그랬더니 떡갈비 고무나무 이렇게 쓰셔서 예. 갈비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예,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재밌습니다. 아주 집에 가서도 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어떤 그 조경 분야만의 어떤 이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직업의 매력 뭐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일도 많이 하고 네. 또 물건을 사고 나르고 그렇게 막일을 하는 거지만 네. 사실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을 때 정말 뭐 아트 그냥 저 스스로 네. 내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뿌듯함이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영업도 해야 되고 진짜 뭐 할 게 많잖아요. 바깥일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남자분들처럼 뭐 학연, 지연 이런 사실 여자들은 그런 뒷배경도 잘 없고 네. 또 이제 얼떨결에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스스로 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저한테는 힘들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 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뭐 혹시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현장에 우리 방청객분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옥상 텃밭을 직접 가꾸는데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 네, 예.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그 옥상에 네네. 정원도 많이 하고 네. 텃밭도 많이 꾸미세요. 그래서 야채도 직접 길러 드시고 유기농으로.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채는 빨리빨리 잘 자라야 되니까 영양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흙의 깊이가 최소 30cm 정도 되면서 영양분을 좀 이제 많이 좀 넣어주시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그 배수가 잘 안 되면 뿌리가 썩거나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배수 라인을 잘 만들어서 하시면 텃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본 그 영양 흙을 넣어서 그 물 배수만 맞추시면 웬만큼 잘 자라죠. 네. 네. 우리 대표님은 지금 현재 네. 그 마당이 있는 어떤 그런 정말 도심 속에 그런 우리가 꿈꾸는 어떤 로망의 집에 살고 계시나요? 그 아니면 로망입니다. 저도. 대표님 로망이십니까? 아직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래 대신에 저는 예. 저희 집에 예전에는 정원을 항상 꾸며놨었고요. 베란다에. 네, 지금은 이제 큰 나무를 몇 그루 둬서 항상 그 공기의 신선함을 좀 느끼려고 네. 저희 집에는 항상 나무가 있습니다. 집에 이게 나무를 뭐 이렇게 TV 옆에라든가 이렇게. 예, 저는 뭐 배치를- 장소별로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조경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심장이다. 예. 심장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제가 너무 설레어서 가슴이 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심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 나무가 훼손되었을 때는 정말 심장 마비가 걸린 것처럼 조경 마비 이런 느낌으로 정말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나무도 그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다시 새싹이 돋고 그렇게 자라고 합니다. 알아서 나무가 다시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나무는 그 본인의 어떤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전문가로서 오늘 네. 얘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조경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네. 어떤 그 건설 그 집을 짓는 건물을 짓는 이제 건설과 어떤 그 윈윈을 해서 네. 어떤 건물을 마지막 짓는 어떤 화장을 하는 느낌? 그죠? 여자들이 화장하듯이 예. 건물이 지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예쁜 정원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를 만나고 싶다. 그것도 대표님의 좋습니다. 연예인은 혹시라도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그 건축업자, 건설업자 여러분들, 우리 이명주 대표님에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대표님의 런웨이가 네, 좋습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네,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우리 정말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표님의 열정과 그 마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면 그 일이 바로 당신의 천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10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저 스스로한테도 대견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막 뭐 공무원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 재능을 다 알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께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직업으로 선택을 해봐라. 그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당신의 인생을 활짝 피울 시간. 당신을 웃게 하는 일에 도전하세요.